6년 전 제가 18살이었을 때 제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원하는 삶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도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최근에 발견한 문서들이 제 삶과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내일 제가 차를 사기 때문이죠. C63 AMG 16살 때부터 갖고 싶었던 차입니다. 이 차가 제 일하는 동기 중 하나였어요. 사실 이 차를 살 자금과 여유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특정 재정적 목표를 달성한 후에 차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충동을 참으며 목표를 지키려고 했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이 차를 살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부나 렌트가 아닌 현금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3개의 문서가 있죠. 이 문서들은 제가 6년 전 18살 때 만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결국 잘 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될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 과연 내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어봤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꿈이 너무 크고 멀게만 느껴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겠죠. 하지만 잠시라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는 잠깐 그 생각을 멈춰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할 찰리의 이야기를 통해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생생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실제로 18살의 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요.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꿈이었죠. 그는 자신의 미래를 믿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6년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더빙으로 말씀드리는 찰리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새로운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그때 당시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돈 한 푼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의 미래의 한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몇 달 동안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어떻게 미래를 실현할지 고민하며 이 계획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의 한 장면을 스냅샷으로 찍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잘하고 싶다면, 무엇인가 이루고 싶다면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보세요. 이것은 제가 6년 전에 만든 비전 보드입니다. 자, 또 다른 비전 보드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것도 6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전 보드가 있죠. 여기서 공통된 테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메르세데스 벤츠죠. 여기에 있는 검은색 차 보이시죠? 이쪽에서도 보이네요. 틀리지 않았다면 이 차에만 한 페이지를 할애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획을 18살 때 세웠다는 것이죠.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차가 있죠. 처음에는 C250D를 원했습니다. 지금 내일 살 차보다 훨씬 더 저렴한 모델이죠. 내일 살 차는 꽤 비쌉니다. 이 창문 보이시죠? 익숙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집은 아니지만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네, 비슷한 집이죠. 보세요. 이 건물 보이시나요? 유리 패널을 가진 창문이 있는 건물에 살고 있죠. 내일 또 이 차를 살 거죠. 모든 것이 보세요. 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만 달러를 벌고 싶다는 목표를 설정했죠.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제가 만든 문서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찰리 모건 선언문이라는 것을 작성했어요. 이건 굉장히 자아도취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제가 18살 때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견습생으로 일하며 시간당 얼마를 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을 그만두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의 선언문 중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저와 너무도 닮아 있어서 소름 끼칠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목표를 쫓지 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물을 쫓아야 합니다. 자신의 실체적 존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언문을 보세요. 찰리 모건은 7자리 수의 수익을 올리는 컨설턴트다. 그는 아주 매력적이고 세일즈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며 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기업가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변모시켰고 그의 인격은 흔들림이 없다. 그의 기준은 아주 높으며 그의 사업은 월 4,000달러에서 12개월 만에 월 10만 달러로 성장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적은 것을 더 알려드릴게요. 영국의 특정 도시에 살고 있고 코너 펜트하우스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책상에서는 시골과 도시의 아름다운 전망이 보입니다. 펜트하우스는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혼자 생활합니다. 이 아파트는 일상에 최적화되어 있죠. 재정, 위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도시나 장소로 한 달 동안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고객 획득 전문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기도 하죠. 5명에서 6명의 영업사원을 관리하며 이들은 월 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명의 영업사원을 두고 있는지 아시나요? 6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5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찰리는 끈질긴 기업가입니다. 고통이나 대면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는 판매의 달인이며 고가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찰리는 고통과 공포에 대한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경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천재성과 결합하여 비즈니스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찰리는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깨끗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날씬하고 근육질의 몸을 유지합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단순하지만 집중된 삶을 삽니다. 자, 여러분, 이 목표들이 지금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것은 찰리가 실제로 작성했던 문서입니다. 18살,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찰리는 한 장의 종이와 펜을 들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견습생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때 그의 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비전보드에 하나하나 그려나갔어요. 고급차, 펜트하우스, 성공적인 사업,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종이 위의 그림에 불과했지만 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꿈을 비웃었지만 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선언문을 만들어 매일 읽었고 그 속에 담긴 미래의 모습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찰리의 꿈은 하나 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C63 AMG를 사게 될 수 있을 때 찰리는 울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꿈과 노력 그리고 믿음의 결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찰리는 자신의 옛 비전보드를 들여다보며 감격에 젖습니다. 그가 꿈꾸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찰리.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꿈의 힘,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찰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꿈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일 노력하세요. 언젠간 당신도 저처럼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룬 길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꿈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죠. 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꿈, 새로운 목표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믿고 도전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펜을 들고 그 꿈을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찰리처럼 당신도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당신의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아초월 문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모든 목표를 작성하고 비전 보드를 만들며 자 이제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벌고 싶은 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를 나열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의 부 목표는 월 1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이 아파트에 12개월 임대 계약을 맺고 벤츠를 사고 개인 계좌에 1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즈니스 목표는 월 10만 달러의 매출 달성, 200명의 에이전시 소유주 지원, 하루 8건 이상의 자동화된 예약 전화, 25%의 전환율을 가진 최고 수준의 영업사원, 고객에게 꿈의 결과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구축, 그것들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웃음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결국 잘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될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젊은 청년 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6년 만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겼습니다. 화려한 차, 좋은 집, 많은 수입 등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단기간에 모두 이루어냈죠. 찰리는 자신이 이루어낸 방법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찰리처럼 위대한 성취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찰리의 영상을 더빙하여 말씀드리는 것들을 들으시며 찰리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방법들을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강과 삶의 목표도 완전히 달성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불변의 기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죠. 첫째, 일관성. 나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는다. 둘째, 비판 금지.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셋째, 고통 추구. 나는 고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넷째, 두려움 없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부유함. 나에게 부유함은 기본 조건이다. 사실 꽤 무섭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6년이 걸렸죠. 솔직히 말하면 차와 아파트를 살 돈은 이미 있었지만 특정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더 전략된 생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생활이 비즈니스를 잠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성공하며 알게 되는 한 가지는 사업은 은하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사업은 은하계와 같고 사업의 주인인 당신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아가 블랙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자아가 커질수록 감당할 수 없는 비싼 것들을 사게 되고 사업은 결국 블랙홀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저는 더 절제된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3년 전에도 이 차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지만 스스로 기다리려고 했죠. 조심하지 않으면 개인 생활이 커지면서 블랙홀이 커집니다. 그러면 당신의 사업 주변의 모든 것이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람보르기니를 사고 클럽에 가고 이런 것들이 머리에 들어가면 일을 멈추거나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 희생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이 누구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 길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다른 자신을 원한다면 그것을 적어야 합니다.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행동의 법칙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만약 장애물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아와 정체성과 맞지 않더라도 인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아는 고정되지 않았으니까요. 자아에 고착하는 21세기의 가장 큰 심리적 비극입니다. 제가 18살 때 이 문서들을 작성하고 이 선언문들을 쓰고 비전보드를 만들 때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처럼 제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죠. 18살 대학 중퇴 시간당 최저시급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여자친구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꿈이 있었죠. 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언제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꿈과 비전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8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 보드가 필요합니다. 5년 후, 10년 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닐 거예요. 제가 18살 때 비전 보드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몸매, 롤렉스 시계, 좋은 차, 아파트 이것들이죠. 그러나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그런 것들을 얻고 나면 그것들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지만 물질적인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의미가 감소합니다. 제가 가진 좋은 차나 좋은 집들은 그저 제 삶에서 즐기기 위한 하나의 물건일 뿐입니다. 저는 그 이상으로 그것들을 여기지 않죠. 내일 제가 차를 사겠지만 그 차를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멋지고 좋은 감정을 주기 때문에 사는 거죠. 비전보드를 만들고 작성할 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현재의 자아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믿음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만든 것이고 최근에 발견한 것이죠. 구석에 있는 작은 보관함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차를 사기 전날에 발견한 것이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번의 생각, 한순간의 결심이 이런 결심을 낳았다는 것을 말이죠. 18살의 저, 그 순간에 저것을 원한다고 선언했던 저의 생각이죠. 그리고 그것을 적고 매일 보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사업에 집중하여 그것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 자아에 대한 글에서 항상 미니멀리즘, 비물질주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한 물질주의가 제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 상태에서 언젠가 차를 살 수 있게 됐을 때 그것이 저를 지배할 수 있고 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불안정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작정 비싼 물건을 사는 행동 패턴은 매우 어리석은 게임입니다. 극단적인 것은 불필요하고 건강에 좋지 않으며 예측 불가능한 삶을 만듭니다. 저는 그런 삶을 좋아하지 않아요. 눈을 감고 5년 후, 10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그때의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누가 함께 있나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요?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요? 어디에 살고 있나요? 벽의 색깔은 어떤가요? 집 안에는 어떤 가전제품이 있고 어떤 식물들이 있나요? 이런 모든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각화가 생생할수록 현실감이 커집니다. 현실감이 커질수록 더 많은 감정을 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감정을 연결할수록 더 많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행동을 취할수록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목표란 무엇일까요? 목표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목표는 원인들의 집합체입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내놓고 몸을 움직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우주에 행동을 전파합니다. 행동을 취하면 우주는 반응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반작용이 따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원하는 것을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요.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인생을 창조하는 것이니까요. 당신은 생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살 수 있죠. 이 이상한 우주 속에서 물리 법칙에 얽매인 채 이 하나의 생명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대로 된 진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꼭 이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확한 방향을 갖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향을 잃고 불안과 공포, 우울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면 길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북극성과 별자리들이 당신의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그 길을 충분히 오래 걸으면 결국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찰리, 당신은 특별하니까 가능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을 만들기 위해 매일 12시간씩 몇 년 동안 일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시간을 견디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의미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어쩌면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면 큰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차와 좋은 집, 그리고 원하는 만큼 뭐든지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차를 사거나 아파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목표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내나 남편을 찾는 것처럼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보세요. 내일 차를 저는 사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현재의 자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현재입니다. 과거는 이만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을 테니까요.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과 가장 쉬운 길은 항상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현재의 자아와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의심이 듭니다. 의심은 성공의 심리적 한계를 나타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의심은 맞습니다. 현재의 자아로는 원하는 미래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서 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넘어설 때 새로운 자아를 만들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세상 앞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주머니 속에 몇 푼 되지 않는 돈뿐이고 미래는 안개 속처럼 불확실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6년 전 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떤가요?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꿈에 그리던 차를 타고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찰리의 성공 뒤에는 명확한 비전, 명확한 꿈, 끈질긴 노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찰리는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 라는 모호한 바람이 아닌 구체적이고 생생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가 타고 싶은 차의 모델명부터 살고 싶은 집의 생생한 모습, 심지어 월 수입까지 상세히 계획했죠. 이런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비전보드가 찰리의 성공을 함께 끌어당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찰리는 자신의 목표를 단순히 머릿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전보드를 만들어서 자신의 꿈을 완전히 시각화했습니다. 이 비전보드를 보며 그는 자신의 꿈을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찰리는 찰리 모건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목표 리스트가 아니죠.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7자리 수익을 올리는 컨설턴트, 매력적인 모습, 세일즈의 대가, 이런 표현을 통해 그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찰리는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궁극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차를 사지 않았죠. 이는 그의 인내심과 자기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찰리는 단순히 외적인 성공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관리, 명상, 미니멀리즘을 통해 내적 성장도 함께 추구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성공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펜을 들고 당신의 꿈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찰리처럼 비전보드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꿈을 막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 꿈을 향한 당신의 열정이 충분히 크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시작을,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찰리처럼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된 모습을 보며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응원합니다. 18살, 과거의 나는 지금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었겠죠. 가난했고 모든 게 부족했으니까요. 그러나 18살의 나는 6년 뒤인 돈이 많고 성공한 지금의 나로 미리 의식을 변화시켜야만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즉, 과거의 나는 이미 지금의 성공한 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과거의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자아를 쫓았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목표는 자연히 달성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옷을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반드시 잘 됩니다. 결국 잘될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18살의 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미래를 믿었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비밀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강력합니다. 그는 미래의 자신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기회가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의 나는 나의 일로 성공을 하기 위해 판매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고가 되어야 했죠. 사람들이 저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판매에 능숙해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를 정말 싫어했어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했고 16살 때는 컴퓨터 공학을 고려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외톨이였고요.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게임에 중독되어 있었고 판매에 전혀 소질이 없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물도 팔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러나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더라도 나는 반드시 무엇이든 팔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필요한 것이 없으면 필요한 것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 비전보드에 있는 계획들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는 성장의 자산이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죠. 저도 한때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죠.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 무엇이든 적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적어야 해요. 그것이 매우 낯설게 느껴져야 합니다. 익숙한 느낌이 든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보드를 만들고 선언문을 작성하며 자신과 전혀 다른 인물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렵게 느껴져야 하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지금 자신을 잃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마치 허물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의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 이미 달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와 정체성을 쫓습니다. 그런 자아와 정체성을 이루면 목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은 무엇인가? 라고요. 이제 저는 거의 8자리 수익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2년 전에 다시 설정했더라면 8자리 수익이 목표였겠죠. 이제 거의 도달했으니 다음 목표는 9자리 수익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확장을 위해 저에게는 낯선 비전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의 새로운 분야인 투자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투자하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재무와 시장에 대해 더 배워야 하죠. 소프트웨어 공학과 부동산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수백 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것은 저에게 아주 낯선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시각화하고 필요한 자질을 목록으로 만들면 저는 그 자질을 언젠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면 1년 안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어야 한다면 10년 안에 유명한 화가가 될 것입니다. 기타를 배워야 한다면 3개월 안에 기타를 배울 것입니다. 현재의 자아와 맞지 않는 모든 것이 마음과 정체성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버가 되어야 한다면 유튜버가 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과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아무도 아닌 것입니다. 현재 저는 7자리 수익을 올리는 기업가로서 작은 비즈니스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고 있고 팀을 이끌며 판매에 능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츠를 몰고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지만 솔직히 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브루스 리가 말했듯이 물처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자신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이 강을 흐를 때 강이 되고 컵에 담길 때 컵이 됩니다. 브루스 리가 말하고자 했던 요점은 자신과 자신의 정체성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빨리 바꿀 수 있을수록 현실도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현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지금의 자아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빨리 변화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진보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탓하는 것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자신의 행동과 현실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자신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현실, 우주가 내게 나타나는 방식, 이 삶과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 모두 내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 내 책임입니다. 저의 삶에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나쁜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제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양방향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나의 책임이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나의 책임입니다. 물론 가족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실수로 팔이 부러지는 등의 상황에서는 모두 책임질 수는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건강한 자세입니다. 오늘 찰리가 알려주는 성공의 법칙을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때때로 어둠이 찾아옵니다. 18살의 그 찰리도 그랬죠. 가난과 불확실성, 두려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그렸고 그 새로운 자아로 거침없이 향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찰리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그도 한때는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 아주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그 찰리처럼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세요. 물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찰리의 이야기를 떠올리세요. 찰리 역시도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루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안에 잠재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 닥터와 함께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찰리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믿어보세요. 작은 변화를 꼭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세요. 여러분이 걷고 있는 현재 이 길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는 이 아파트는 18살 때 대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이 아파트를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았죠. 여기 사진을 보세요. 5년 전 제가 이 아파트를 가리키며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창문을 통해 보면 제가 그때 가리키던 곳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또 다른 사진입니다. 이 건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죠. 보이시나요? 이 모든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정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제가 처음 에이전시 회사를 만들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비전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비전보드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집, 차, 삶.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매일매일 상기시켰습니다. 최종 목표를 매일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쉽게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도달해야 한다면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상상해보세요. 도중에 일자리 제한이나 기타 여러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와 최종 결과를 명확히 한다면 삶의 모든 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반드시 잘 됩니다. 당신은 결국 잘될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8살의 한 청년은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아파트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그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놀라운 길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당신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룬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삶을 꿈꾸고 있으신가요? 오늘 찰리는 지금 현재와 내가 이루고 싶은 미래에 대한 그 간극을 메우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도 말이죠.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당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들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영화 같은 인생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도달하고 싶다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과 현재의 나, 그 간극을 메워야 합니다. 벌이 꽃가루에 묶여있지 않을 때 더 빨리 나는 것처럼 당신의 삶에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나쁜 친구, 술, 비디오 게임, 넷플릭스, 마약, 당신에게 좋지 않은 사람들,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더 가벼워질수록, 즉 방해 요소가 적어질수록 목표에 도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도달하기 위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셜미디어나 술, 나쁜 친구,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주말을 어둠 속에서 보내며 유튜브를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왕창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행동들이 모여서 당신을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자신의 목표에 맞춰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가려고 할 때 현재 상황에서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유튜브나 틱톡을 계속 보거나 계속해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바보같이 행동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의 자아가 죽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제거하면 목표로 가는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지고 빠르게 됩니다. 더 가벼워지고요.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없어집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자신을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런 연결성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희생입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일단 소셜미디어를 끊었어요. 그리고 술도 끊었습니다. TV나 비디오 게임도 끊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모든 것을 없애고 오로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다음 목표를 9자리의 수익을 내고 순자산 1억 파운드를 달성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까요? 그 사람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이 되어야 할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결정과 행동을 당신이 이미 목표한 달성한 사람이라 가정하고 그에 맞추는 것이죠. 지금부터 1년에서 2년 동안 특정한 행동과 결정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이룬 자신을 찰리 버전 2라고 한다면 항상 찰리 버전 2가 무엇을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유혹, 충동, 감정, 상황에서 찰리 버전 2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매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에 맞게 그에 따라 행동하면 결국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바로 오늘부터 그것을 적어보세요. 제 폰에 5년 전 제 목표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왜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설득하여 이유 없이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왜 고통을 겪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 고민할 때마다 이미 목표를 달성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생각해 보세요. 찰리 버전 2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결국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목표를 적으시고요. 매일 그것을 상기하세요. 왜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고통 회피 경향이 발동되어 이를 멈추게 되고요. 원인과 결과를 잇는 행동을 중단하게 되며 나쁜 습관으로 다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8살 때의 저는 지금의 모습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에 맞게 자신을 늘려가게 됩니다. 만약 18살의 제가 25살이 되었을 때 1억 파운드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그 목표를 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차와 아파트, 시계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게 되었지만 새로운 목표가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영상을 찍으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억만장자가 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믿음 체계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목표가 너무 멀게 느껴지면 그것이 자신의 현재의 자아를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면 몸과 뇌는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능할 것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0달러에서 100달러로, 그 다음 1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10,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그리고 1천만 달러, 1억 달러까지, 그리고 언젠가는 10억 달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죠. 이 영상을 몇 번 더 보시면서 제가 말한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영상의 핵심 주장은 당신의 뇌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약하자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본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영화라면 지금은 어떤 장면일까요? 찰리가 18살 때 그토록 꿈꾸던 아파트 앞에서 사진을 찍고 6년 후 그는 그가 바라던 아파트에 살고 있듯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놀라운 길의 시작일 뿐이죠. 여러분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인생을 상상하고 댓글에 미래를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찰리가 알려준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목표를 이룬 사람이 되는 법, 이 이야기들을 통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움켜쥐고 이제 더 멋지고 화려한 나의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영화 같은 인생을 만들어갈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